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입니다. 저희 채널에 주로 올라오는 이 바이크 영상 같은 경우 크게 좀 두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문자, 이 발인이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좀 개념을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이크 몇 가지 종류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고, 그 외에는 브랜드 히스토리라던가 이 모토 캠핑 관련한 영상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그래도 약간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입도바이를 털어봐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까지 제가 인볼든이라는 웹 매거진에 있으면서 뭐 유튜브도 만들었지만 사실 본업이 제가 글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연재의 글 중에서 이 영화 속 모터사이클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가볍고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 약간 심심풀이 영상으로 만들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영화 속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이 시리즈 영상으로 중간중간 하나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바로 톰 크루즈, 그 중에서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예요.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톰 크루즈가 진짜 엄청난 바이크 덕후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바이크를 타는 톰 크루즈 이미지를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킨 작품이 바로 탑건이에요. 특히 86년도에 나온 이 1편에서 이 가와사키 GPG 900R을 타고 이 활주로를 탁 질주하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석양을 배경으로 달리는 이런 톰 크루즈의 모습들이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라 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모습 자체가 약간 80년대의 톰 크루즈를 상징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코닉한 이미지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래 가와사키가 처음 이 GPG 900R을 출시했을 때는 이게 초기에 판매 성적이 되게 바닥을 치면서 소위 그 망작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바이크였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이 탑건을 제작하면서 이 영화 제작진들이 가와사키에게 바이크 협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와사키는 이 영화가 별로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자기네들 브랜드 이미지에도 그닥일 것 같아서 그냥 반응이 시원찮았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도 가와사키 바이크를 쓰고 싶었던 이 영화의 제작진들이 결국 GPG 900R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이 바이크에 붙어있는 가와사키 로고랑 엠블럼 이런 것들 다 떼버리고 스티커로 딱 가리고 나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이 GPG 900R도 진짜 미친듯이 팔렸고요. 이 뒤늦게 대박이 터진 거죠. 야 진짜 근데 내가 이런 거 보면 이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이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탑건 덕분에 이 톰 크루즈는 모터사이클 타는 그 모습을 남자들에게 약간 동경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 일종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원래 톰 크루즈가 이 탑건을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이크를 전혀 못 타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때문에 이륜차 면허를 취득을 하고 뭐 부랴부랴 촬영을 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영화가 결국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서 이걸 계기로 톰 크루즈도 모터사이클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 그 오토바이지니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걸 넘어서 이제 톰 크루즈가 그 이후부터 아예 본인이 출연하거나 이 제작에 관여하는 그런 작품들의 모터사이클 시퀀스를 무조건 만들어서 이제 막 우겨넣을 정도로 완전 오토바이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톰 크루즈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는 이 바이크 체이싱 씬이 그 하나의 공식처럼 딱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바이크 추격씬에 등장하는 톰 크루즈의 오토바이를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크루즈의 취향이 본격적으로 가미되기 시작한 시리즈가 아무래도 2편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1편 같은 경우는 이 메가폰을 잡았던 브라이언 드팔머 감독이 상당히 경력이 오래 쌓인 감독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톰 크루즈가 이 브라이언 드팔머 감독의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팬심으로 1편의 감독으로 모셔왔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하지만 2편은 이제 톰 크루즈가 아예 작정하고 자기를 가장 멋있고 간지나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게 바로 오우상 감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톰 크루즈의 입김이 엄청 커지면서 결국 2편부터는 이 바이크 추격신이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프랜차이즈의 본격적인 감초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탑건에서의 바이크는 일종의 간지템, 액세서리 같은 이런 곁다리 역할로 등장을 했다면 이 미션 임파서블 2에서부터는 영화가 절정으로 향하는 이 후반부에서 긴장감을 불어넣는 그런 추격신의 주요 매개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크가 갖는 무게감이 이전 작품들과 비교를 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비중이 엄청 높아진 거죠. 여기서 톰 크루즈가 타고 나오는 바이크는 바로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트리플 955i인데요. 데이토나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출시된 이 스포츠 네이키드 모델이고요. 이 한국에는 2018년도에 트라이언프가 좀 뒤늦게 진출하면서 약간 본네빌로 대표되는 그런 클래식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트라이언프는 이런 식의 스포츠 스타일의 네이키드,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바이크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아무튼 이 트라이언프 스피드 트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94년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클래식한 그 한 구짜리 원형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이 1세대 스피드 트리플 모델이 더 멋있게 뽑힌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미션 임파서블 2에서 나왔던 2세대 스피드 트리플 같은 경우는 885cc에서 955cc로 배기량을 좀 키우고 출력도 110마력까지 끌어올리긴 했는데 이 두 발짜리 달린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지금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스피드 트리플 955i 같은 경우도 이름처럼 트라이언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3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이 탐 크루즈가 이걸 타고 막 엔도턴으로 바이크를 쫙 잡아 돌리면서 막 권총을 난사하는 이 장면이 딱 그 553 감독 특유의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저 이 영화 어렸을 때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게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촌스러워 미쳐버릴 것 같아. 사실 근데 그 당시에도 553 감독이 연출했던 이런 시퀀스들을 가지고 평론가들은 어디 뭐 80년대 홍콩 영화에서 가져왔냐 이러면서 좀 말이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영화 자체도 1편의 첫 보물과 달리 2편부터는 약간 완벽하게 오락물, 액션 블록버스터 성향으로 바뀌면서 이 평단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정작 상업적으로는 완전 대박을 쳤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오토바이쟁이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성공했기 때문에 톰 형도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음부터 이어지는 작품들에서도 계속 오토바이 추격신을 넣고 한 거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미션 임파서블 2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시리즈들을 보면요, 대체로 3, 4편은 좀 건너뛰고 본격적으로 바이크가 임팩트 있게 나온 시리즈가 바로 5편 로그네이션부터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인 바이크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보더라도 미션 임파서블 프랜차이즈에서 이 로그네이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뭔가 상업적인 블록버스터 포지션이었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로그네이션에 오면서 다시 첫 보물로 약간 스타일이 돌아오게 되고 작품성 측면에서도 다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 바로 이 로그네이션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로그네이션에는 다시 오래간만에 바이크 추격신이 좀 큰 비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BMW의 협찬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엄청나게 PPL을 해주던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BMW였거든요. 이거 덕분에 이 전작이었던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BMW i8이 나왔고요. 로그네이션에서도 M3랑 6 시리즈 까브리올레 같은 차량들이 진짜 엄청 멋있게 연출이 돼요. 하지만 역시 제일 간지나는 장면은 바로 이 바이크 추격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했던 모델은 2010년대 BMW 모토라드의 전성기를 열게 해준 바로 그 차 S1000RR인데요. 예전에 BMW 저희가 모델명 소개하는 그런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지금까지 전 세계 4기통 스포츠 바이크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일제 브랜드들과 유일하게 맞다이를 뜰 수 있었던 2010년대 BMW 최고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바로 이 S1000RR이었잖아요. 4기통 1000cc 엔진에 그 200마력 수준까지 출력을 바짝 끌어올리고 TCS랑 퀵시프트 같은 전자장비로 아주 떡칠을 해놔서 진짜 미칠 듯이 팔려나갔던 이 BMW의 역사적인 모델. 제가 볼 땐 이 S1000RR 판매량 중에서 로그네이션의 지분도 분명히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바이크 자체가 영화에서 진짜 너무 멋있게 연출이 됐어. 이 영화 보시면 이 탐 크루즈가 직접 S1000RR 타고 막 니슬라이더 같은 거 없이 진짜 생으로 막 무릎 긁어가면서 막 코너를 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일단 너무 간지야 이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 상영할 당시에 이 멀티플렉스에 S1000RR 바이크 실물을 아예 전시를 해버리는 이런 마케팅까지 했었거든요. 이때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실제 바이크 보고 가고 막 이러면서 S1000RR이 엄청나게 홍보가 됐어요. 실제로 이 영화 직후에 국내에서 S1000RR 판매량이 완전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화 보고 바잡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아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S1000RR로 오토바이에 입문하신 분들도 분명히 몇 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여튼 인간들이 진짜 리터급으로 입문하지 말라니까. 이어지는 시리즈는 2018년에 개봉한 폴아웃입니다. 역대 미션 임파서블 프랜차이즈를 통틀어 봐도 이게 가장 무지막지할 정도로 스턴트씬을 퍼부은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는. 특히 헬리콥터 씬은 이게 지금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진짜 엄청난 스턴트를 연출을 하는데요. 이 실제로 탐 크루즈는 이 영화배우 최초로 헤일로 점프를 성공시키는 그런 기록을 이 영화를 통해서 남기게 돼요. 아무래도 이런 임팩트 박살나는 스턴트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이크 추격씬은 약간 느낌도 있긴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무튼 여기서 톰 크루즈가 타고 나오는 바이크는 바로 BMW R9T 스크램블러인데요. 고스트 프로토콜과 로그네이션에 이어서 이 BMW가 폴아웃에서도 진짜 PPL을 엄청나게 때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옛날 영화에서 막 긴장감 넘치는 바이크 추격신 같은 것들 보면 막 바이크들 시동 안 걸려가지고 막 킥스타터 막 존나게 밟고 막 겨우겨우 시동 걸어서 탈출하거나 도망가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심장 쫄리는 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 같은 킥 시동과 카뷰라트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탐 크루즈가 막 셀 스타트 버튼 누르고 스로틀 막 엄청 비벼가면서 시동을 거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출이 돼요. 아, 이게 뭐랄까, 이게 킥스타터로 계속 막 걸어줘야 진짜 좀 약간 타이트한 긴장감이 딱 살아나는데 이 셀 버튼 누르고 막 스로틀 비비는 이게 보면 약간 짜치는 느낌이 살짝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건 시대가 시대인데. 아무튼 이 R90는 앞선 시리즈에 나왔던 에스턴 WR만큼이나 BMW 모토라드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된 그런 효자 모델입니다. 마침 2010년대 중반부터 이 전 세계적인 레트로 열풍과 맞물리면서 대박을 쳐버렸던 그런 바이크죠. 뭐 지금도 국내에서 전혀 식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기종인데요. 참고로 이거 메이킹 필름이나 촬영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탐 크루즈가 진짜 엄청나게 해맑은 표정으로 R90를 타고 있는 그런 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탐 크루즈가 R90 스크램블러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진짜 이런 찐 표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탐 크루즈가 키가 17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양발 착지는 되시나? 마지막은 가장 최근 작품이죠. 미션 임파서블의 7번째 시리즈인 데드 레코닝 파트 1인데요. 이 재밌게도 이 작품에는 이 단기통 바이크들이 주로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바이크는 그동안 시리즈에 지속적으로 협찬을 해줬던 BMW의 G310 GS 모델이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혼다의 CRF 450입니다. 그동안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바이크들이 주로 다기통 엔진의 고가의 모델로 구성이 됐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색다른 케이스죠. 이 단기통인데다가 심지어 배기량도 낮은 쿼터급 바이크고 게다가 올로드가 아닌 오프로드, 어드벤처 모델들이니까요. 일단 먼저 나오는 추격신에서는 310 GS가 등장하는데요. 이거 데칼이나 디자인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걸 경찰 모터사이클로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혼다 CRF 450을 타고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해당 시퀀스를 보시면 이 탐 크루즈가 CRF라는 바이크의 성격에 딱 맞게 도심이 아닌 산악, 오프로드 주행 씬을 잔뜩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이거를 타고 마지막에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턴트 치는 연출을 하는데요. 톰 형이 아무리 뭐 무지막지한 스턴트를 직접 한다고 해도 이거 촬영할 때 이미 환갑이 넘은 할배가 됐는데 이거 죽어. 아무튼 이 새로운 입도바이 소재로 영화 속 모터사이클, 그 중에서도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프랜차이즈에 등장하는 바이크들에 대한 입도바이를 한번 살짝 털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중간중간 이렇게 영화와 관련된 바이크 이야기를 한 번씩 종종 풀어볼까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은 뭐 휴대폰은 알람 성가시니까 굳이 하지 마시고 대신 저희 영상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